1974년 오늘 유신 정부는 긴급조치 4호를 선포했습니다. 전국 민주청년 학생 총연맹 민청학년이 유신 철폐를 요구하며 민중, 민족, 민주선언문을 발표한 후였습니다. 긴급조치 4호는 민청학년과 관련된 일체 활동과 수업이나 시험 거부, 집회 시위를 일체 금지했습니다. 이 조치를 위반하거나 비방만 해도 5년 이상의 징역이나 최고 사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내에 침투하고 있는 반국가적 불순분자들을 발본색원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정부는 긴급조치 4호에 따라 1,024명을 연행 조사하고 이 가운데 180명을 기소했습니다. 이어 민청학년 사건의 배후에 인혁당이 있다며 주동자 23명을 지목했고 이 중 8명을 사형에 처했습니다. 긴급조치는 이후 9호까지 선포됐고 11.6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할 때까지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았습니다. 법원은 이후 재심을 통해 긴급조치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했다며 위헌이라고 판결했고 관련법 위반 혐의로 복역한 사람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일하에 무죄로 되는 사람을 죽임을 당했으니 안 억울해요. 그러니까 한마디 억울하다는 말밖에. 그러나 유가족들은 수십 년을 간첩의 가족이라는 누명 아래 살며 인고의 세월을 보냈고 긴급조치는 사법살인의 상징이 됐습니다. 오늘 다시 보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양양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항공운송 면허를 받은 플라이강원이 오는 10월에 첫 취항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에 항공기 운항 증명 발급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하는 등 취항 준비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플라이강원은 오는 10월 김포, 울산, 광주 등 국내선 3개 노선부터 취항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 안에 시설, 장비, 인력에 대한 검사 절차인 운항증명 AOC 발급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통상 6개월 정도 걸립니다. 항공 운송 면허를 받은 지 한 달 만에 운항증명을 신청한 것은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면허를 2번이나 반려됐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해서 저희가 단순히 시간만 보낸 게 아니고요. 그동안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매뉴얼을 만들어놨고 운항증명 검사 기간에 노선 면허도 준비해 12월에는 국제선까지 취항할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신입과 경력 직원 모집 경쟁률은 수백 대 1로 알려졌습니다. 항공기를 조종할 기장도 채용 확정 단계입니다. 비행기를 총 3대 도입하는데요. 대당 100여 명씩의 정규직이 필요하고 또 처음에 조직을 갖출 때 한 100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올해 내에 400여 명 정도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하늘길을 누빌 항공기는 B737 800 기종 2대를 구입하기로 계약했고 한 대는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플라이강원은 저비용 항공사 LCC 대신 관광과 항공이 결합된 TCC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해외로 나가는 국내 여객보다는 해외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인바운드 영업에 치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황병춘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회전 교차로 설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통이 원활해지고 사고가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지만 보기 좋게 만드느라 필요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의 한 회전교차로, 경계석의 타이어 자국이 선명합니다. 일반 승용차는 큰 문제가 없지만 버스나 대형 차량의 경우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돌아서 나가야 되는데 닿을까 봐 겁나죠. 그 앞에 저런 봉화가 나타나요. 저런 봉을 치고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회전교차로 가운데 있는 교통섬 때문입니다. 이 회전교차로의 경우 시공 과정에서 버스의 통행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교통섬의 크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가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회전교차로를 최초로 도입한 영국의 경우 교통섬 없이 바닥에 표시만 있거나 말뚝만 박혀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대형 차량들도 쉽게 지날 수 있습니다. 회전교차로의 기능적인 측면만 고려해 만든 겁니다. 이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회전교차로들은 규모가 크고 교통섬에 나무를 심거나 조각품까지 배치하면서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원주의 경우 올해 5개의 회전교차로 설치가 추진되는데 한 곳당 평균 1억 8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여기에 4천만 원에 달하는 조경 예산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교차로 본래의 기능이나 운전자의 안전, 보행자의 안전을 좀 따져보자면 교차로를 과도하게 조경이라든가 이렇게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교차로 자체의 기능을 살려주는 측면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가들은 회전교차로에 설치된 수목과 조형물이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도 지적합니다. 나무를 싣거나 수목이 됐든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조형물을 넣다 하더라도 원형 안에서도 시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안쪽으로 좀 더 집어넣어서 이렇게 검토하도록. 행정안전부의 회전교차로 설계 지침에는 교통섬 내 수목이나 시설물 설치와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해양경찰이 고성군 앞바다에서 39년 전에 침몰한 경비정 선체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수심이 깊고 오랜 시간 동안 선체 상태가 좋지 않아 앞으로 어떻게 인양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72 경비정이 침몰한 해역의 바닷속을 찍은 영상입니다. 앞부분으로 추정되는 둥근 뱃머리가 보이고 그물에 덮여있는 한포도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해양경찰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72정 침몰 추정해역에서 탐사를 벌여 지난달 말 선체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영상을 토대로 저희들은 해가지고 이게 해경 72정으로 보이는 유력한 그런 물체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음파를 이용해 해저의 형태를 형상화한 장치에서도 경비정의 윤곽은 선명했습니다. 선체는 침몰 지점에서 북쪽으로 800m, 수심 100m가량에서 발견됐습니다. 선체 발견 소식에 유가족들의 관심은 어떻게 인양할 수 있을까로 쏠렸습니다. 지금까지 이래서 와서 고생한 건 많이 압니다. 그래서 빨리 또 저걸 해서 인양을 하는 문제도. 하지만 인양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과 국내 기술 보유 여부 등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가족이나 그다음에 유관기관, 그다음에 전문가들 참여해가지고 인양 등에 대해서 이제 협의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경은 보다 정밀한 선체 확인 작업을 위해 다음 달쯤 한 번 더 수중 무인 촬영 장비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침몰한 경비정으로 확실시되는 물체가 발견됨에 따라 이제는 인양을 위한 추가 논의가 얼마나 속도를 내느냐가 관건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원 지역 버스 노동자들이 오는 8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사가 조정 중에 있는데 노조는 주 52시간 적용으로 줄어드는 임금을 보전해달라며 준공영제까지 요구하고 있어 사업장과 지자체는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3년째 춘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있는 48살 김명식 씨. 김 씨는 첫 차부터 막차까지 하루에 14시간씩 시민의 발인 버스를 운행합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기본 근무 15일에 추가로 4일을 더 근무해야 월 3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주 52시간이 적용돼 일을 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월급이 많게는 100만 원까지 감소해 김 씨는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저는 한 60에서 많게는 한 100만 원 정도는 임금이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생활하기가 좀 힘들어질 것 같아요. 사업장마다 차이는 있지만 도내 버스기사들 사정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춘천과 원주, 강릉 등 7개 버스업체 노조는 사업장의 임금 보전을 요구하며 오는 8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한 270만 대로 떨어져서 이거를 바꿔서는 도저히 나름대로 집에서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먼저 받던 임금을 보장해달라는 이런 취지입니다. 사측은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지자체에서 수십억의 손실 보전금을 받으며 경영을 근근히 이어가는데 노조 측 요구를 다 들어주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만약에 노조 쪽에서 요구하는 임금 인상안을 다 수용을 할 경우에는 시에서 받아야 되는 보조금의 액수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커지죠. 임금 인상분은 그대로 지자체의 손실 보전액,
즉 예산으로 메워야 합니다. 지자체들은 노사 간 임금 협상에 나설 수도 또 모른 채 할 수도 없어 진땀만 빼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다가올 파업에 대비해 강릉시는 예비비 6억 원을 들여 전세버스 투입 등 비상수송 대책 마련에 한창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른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춘천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춘천 시내버스 인수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불거진 의혹과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시민 371명의 이름과 주소, 서명이 빼곡히 적혔습니다. 시내버스 회생과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을 감사해달라는 청구서입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춘천시 의원들은 이 청구서를 감사원에 접수했습니다. 시 의원들은 녹색시민협동조합이 버스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권력 남용과 업무상 배임, 공모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춘천시가 버스 차고지를 48억 원에 매입해 협동조합을 우회 지원하지 않았다면 인수가 불가능했다는 논리입니다. 협동조합 출범 당시 출자금은 127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런 자산이 없는 곳에다가 48억을 지원해 준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공모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사전에. 또 당시 회생 계획안에는 협동조합 조합원이 모금한 자금으로 회사를 인수한다라고 적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은 불과 5명이 초기 인수자금 30억 원을 마련했다며 담보조차 없는 신생협동조합이 어떻게 큰 돈을 마련할 수 있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협동조합이 아니라 일반 주식회사가 만약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에는 우선 매수권이라는 거 이거를 법원이 함부로 주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반증이 되는 겁니다. 자유한국당 춘천시 의원들은 현재 버스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더 이상 이런 깜깜이 운영은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트집 잡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해 말 춘천의 뜨거운 감자였던 버스 회사 파업과 인수 문제. 각종 의혹의 마침표가 찍힐지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결정나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도내 공장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멘트 공장에서 나온 대기오염 물질이 도내 전체 배출량의 80%를 차지했는데요.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경부는 전국 주요 사업장 굴뚝에 자동 측정기를 부착해 먼지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7가지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626개 사업장의 배출량은 33만 46톤으로 측정됐습니다. 지난해 도내 사업장에서 나온 대기오염 물질은 5만 2,810톤으로 16%를 차지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1년 전보다 4.9% 줄었지만 2016년과 2015년보다는 조금 늘었습니다. 오염 물질별로는 질소산화물이 90.4%인 4만 7,748톤으로 가장 많았고 황산화물 7.4%, 먼지 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 배출량은 시멘트 제조업이 79.9%로 가장 많았고 발전소는 19.9%를 차지했습니다. 전국에서 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내보낸 사업장 20곳 가운데 도내에 5곳이 포함됐습니다. 쌍용량의 동해공장은 13,889톤으로 전국 7위,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은 11위, 한라시멘트 옥계공장은 13위, 한일현대시멘트 영월공장은 18위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굴뚝 자동 측정기 부착 사업장을 내년까지 3배가량 늘리고 1년에 한 번 공개하던 측정 결과를 실시간 제공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한층 강화된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하고 먼지와 황산화물에만 부과하던 대기 배출 부과금을 질소산화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도내 생활 밀접 업종의 지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매월 공개하는 지역별 100대 생활 밀접 업종 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1월 기준 도내 예식장 사업자 수는 2017년 48명이었지만 올해는 41명으로 14%인 7명이 감소했습니다. 지난 한 해 춘천과 강릉에서 각각 한 곳, 원주에서는 3곳이 폐업했고 가구점 사업자 수도 2년 사이 8%가 줄었습니다. 반면 반려견을 키우는 고령자들이 늘면서 사업성이 커진 애완용품점 판매점은 2017년 도내 162곳이었지만 올해는 208곳으로 28%인 46곳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아의 건강한 전인적 발달을 위해 방과 후 놀이 유치원이 운영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도내 공립 20곳, 사립 12곳 등 모두 32개의 유치원이 방과 후 놀이 유치원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놀이 유치원은 방과 후 과정에 한글과 수학, 미술 등 특성화 프로그램을 최소화하고 유아 발달에 필수적인 놀이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유치원을 말합니다. 도교육청은 원당 900만 원씩을 지원해 아이들의 자발적 놀이문화 정착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강원도 지역은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동 지역이 13도에서 14도, 영서 지역은 12도에서 14도, 강원 산지는 8도에서 10도 분포로 예상됩니다. 또 강원도 내 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영동 지역과 강원 산지에는 오늘 밤부터 강풍도 예상됩니다. 이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횡성군이 외지 청년들의 전입을 유도하고 지역 기업체 구인난 해결을 위해 횡성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횡성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횡성군으로 전입 신고를 하고 지역 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할 경우 매달 20만 원씩 5년 동안 전입 근로수당을 지원하는 겁니다. 또 직계가족이 함께 전입 신고를 하고 횡성군에 거주하면 매달 30만 원을 5년 동안 추가로 지원하는 정착지원금 사업이 골자입니다. 관내 기업 가운데 군 또는 강원도와 투자 협약을 맺고 공장 등록을 한 지 3년이 넘지 않은 곳이 대상이고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둔 적이 없는 만 18세에서 39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이달부터 원주에 있는 미 인가 대안학교 청소년들에게도 친환경 급식이 제공됩니다. 원주시는 지난 1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급식 경비 지원 대상에 대안학교가 추가되면서 청소년 배움터 등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초중 고교과정 청소년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에는 현재 6개의 미 인가 대안학교에서 197명의 청소년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도내 6개 마을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선정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에 포함됐습니다. 올해 선정된 동해시 부곡동 김이지기 마을에는 오는 2022년까지 59억 원이 투입돼 소방도로 개설과 노후주택 정비 등의 사업이 추진됩니다. 정선군 신동읍 안경다리 마을은 오는 2021년까지 33억 원을 투자해 빈집 정비와 문화복합공간 등을 조성하며 고성군 현내면과 강릉시 주문진읍 등 4곳도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26일 10대 5명이 숨진 강릉 해안도로에 차량 추락사고 방지 대책이 추진됩니다. 강릉시는 옥계면 해안도로의 경관용 난간이 충격에 약한 것으로 보고
도로를 따라 철제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고 커브 구간에서는 주차할 수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바다와 접한 다른 커브 구간에도 해수욕장 개장 전까지 철제 방호 울타리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동해 지역 해변에 지능형 CCTV가 설치됩니다. 동해시는 재난특별교부세로 확보한 5억 원으로 망상과 추암 해변 등 3곳에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CCTV를 설치해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해변의 인공지능 CCTV는 야간이나 물놀이 위험구역에 입수자가 있으면 자동으로 경고방송을 하게 된다고 동해시는 밝혔습니다. 춘천시가 의암호 주변을 6개 구역으로 나누어 다양한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춘천시는 삼천동 유원지 일대에 복합수상예술센터를 조성하고 근화동 하수처리장 일대에는 호텔 먹거리센터, 그리고 산홍동 일대에는 주거타운인 아름다운 강마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사업을 민간 투자를 받는 도시개발계획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근화동 하수처리장 이전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민간 투자를 받지 못하면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려워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청명과 한시기를 앞두고 대형 산불 예방 활동에 나섭니다. 춘천시는 오늘 14일까지 읍면동별로 산불 상황실을 운영하고 직원들에게 담당 구역을 지정해 산불 감시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